그럼 여기서 좀 또 다른 질문. 아까 뭐 간략하게 좀 언급한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적절한 티켓 값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영화는 단순히 영화 그 한 편이 아니라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영화는 데이트잖아요. 그죠? 영화를 보면서 데이트라는 게 굉장히 흔하고 데이트를 우리가 그렸을 때 영화나 보러 가려 했을 때만큼 우리한테 어떤 가장 가까운 어떤 문화생활에 하는 활동인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돈이 별로 없잖아요. 돈이 없다 보니까 데이트도 아무래도 좀 줄게 되고 데이트도 없게 되니까 이 영화 관람도 좀 줄어들게 되는 게 뭔가 좀 필연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액수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은데 이 만 원대였던 그 전에는 두 명이서 보면 2만 원이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만 원이면은 우리 영화 보면은 영화 보고 어디 갑니까? 밥 먹으러 가야죠. 그냥 밥 먹으러 가야죠. 그럼 밥 먹으러 가면은 뭐 또 아무 뭐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가야죠. 깔끔한데. 그래서 뭐 파스타라도 하나 먹고 그러면 한 15,000원, 한 2만 원 뭐 그 정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 먹으면 그래도 한 5만 원 정도 선이면 한 5, 6만 원 선원이면 이제 그날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금액이 됐단 말이죠. 물론 그 영화 볼 때 팝콘이나 음료 먹자고 하는 거 잘 구슬려서 야 이따 맛있는 거 먹자 이렇게 구슬려서 영화값은 한 2만 원 정도로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영화값만 3만 원이죠. 그렇죠. 영화값만 3만 원이죠. 그러니까 데이트 비용 한 5, 6만 원이었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뭐 소개팅 있으면 진행시켜. 썸녀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영화 보자고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런 말이 가볍게 그렇게 진행시켜 분위기가 됐지만 지금은 이제 둘이 보면 3만 원은 얘기가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 영화값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게 다 올랐는데 자, 3만 원 내고 일단 영화를 봤어요. 팝콘하고 음료는 안 먹는다고 치죠. 근데 이제 어쨌든 또 먹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음식값도 올랐기 때문에 그 음식값 하나에 이제는 한 2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죠? 좀 맛있는 데서 깔끔하고 좋은 데서 먹으면. 그러면은 둘이 먹으면 음식값만 4만 원에 영화 보면 3만 원. 여차저차 하면 거의 8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 그렇죠. 8만 원은 또 체감으로는 거의 10만 원까지 다가와요. 그러니까 야 이거 데이트 한 번에 예전에는 5, 6만 원이면 했는데 지금은 8, 9만 원 이거 거의 10만 원 나가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개팅 부담스러워. 10만 원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썸녀 대신에 혼자서 아까 말했던 맥주 먹으면서 OTT 보고 뭐 야동이나 보고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가 더 확산되는 거죠. 이 단순히 영화는 5천 원이 올랐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애가 현실적으로 살고 있는 삶에 맞물려 봤을 때는 이제는 그 5천 원 오른 효과가 어떤 우리 일상 그 전에는 흔하게 할 수 있었던 행동이 이제는 흔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게 된 그런 효과까지 일으켰다. 어떤 데이트 자체도 힘든 현장 상황에서 맞물려가지고 더욱더 이게 좀 더 얼어붙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음. 아까 얘기한 그 영화관과 식비는 말 그대로 그 최소 비용인 거고, 만나게 하면 그것만 하겠습니까? 뭐 디저트, 뭐 카페도 가고, 그렇죠, 그 외에 그렇죠. 추가 비용도 어, 발생을 할 텐데, 그렇죠. 예. 이제는 10만 음, 원이 시대가 된 거죠. 그렇죠. 한 그러면 번 만났는데 10만 원이면 부담되죠. 부담되죠. 예, 부담되죠.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도 부담됩니다. 예. 부담되죠. 그러니까 이제 음, 영화 얘기가 쉽게 나올 수가 없는. 영화는 보통 또 한 명이 계산하잖아요. 내가 그렇죠. 한 명이 계산하지, 네 거 내 거 따로 계산하는 경우는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주로 영화를 많이 보는 형태로서 봤을 때 그게 가장 많이 다수이지 않겠어요? 두 명이나 세 명이 두 명이서 데이트하는 게 한 2, 30%, 3, 40% 혹은 50%까지도 차지했을 텐데 그런 사회 활동 현상 자체가 많이 줄었죠. 이 티켓값에서 오는 부담감에 의해서. 네네네. 그게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봐요. 그래요. 이렇게 티켓 값이 이렇게 부담된다는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그럼 적절한 티켓 값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어서 네.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저는 이 체감가를 무조건 2만 원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음, 이게 데이트 문화에 그 안에서 계속 그 문화로 자리 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주말가 12,500원이 맥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말 음, 가격으로. 그럼 두 만이면 2만 5천 원이잖아요. 2만 네. 5천 원이면은 그래도 그거 보고 나서 밥 먹어야 되니까 가볍게 그렇게 막 좋은 막 대단한 음식 안 먹으면 5만 원 내로 식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적정한 가격이라고 봅니다. 주말. 평일 뭐 11,000원, 뭐 주말 12,000원, 12,500원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것도 많이 부담스러운데 이게 진짜 그쵸, 최대치로 박은 그쵸. 거다. 여기서 음, 10원이라도 오르면은 안 된다. 음. 이게 많이 심리적, 박힌. 심리적 장벽이 그만큼 하나 더 늘어나는 거겠죠. 예. 그렇죠, 그렇죠. 이거보다 더 낮으면은 낮을수록 관객들이 더 극장으로 많이 찾아가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문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예, 전 그동안 바라님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일단 가격은 저도 10,000원, 11,000원, 12,000원 이 정도까지가 그냥 제 기준이고 심리적으로도 좀 영화관에 가는데 부담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바라님께서 높은 가격에 의한 뭔가 데이트 비용의 부담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그 하나의 그런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영화관 안 가는 저는 나중에 또 얘기 나오겠지만 저는 OTT 이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영화관에서 볼 만한 게 없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카페에서 데이트하는 사람들, 연인들을 보면 아이패드나 이런 걸 통해서 같이 거기서 OTT 콘텐츠를 봅니다. 영화를 안 가고. 그러면 굳이 영화관을 안 가고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 OTT를 통해서. 또, 또 영화관을 같이 가서 뭔가 재밌는 영화가 있냐? 그것도 아니고. 뭐, 요즘 디즈니 플러스에서 무빙,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렇죠. 가장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모든 컨텐츠들이 전부 다 OTT 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굳이 영화관 안 가도 되는 상황이기도, 뭐 가격 부담도 있겠지만, 아니, 그런데, 그런 그런데, 컨텐츠를 소비한, 예, 그런 구조가 네. 바뀐 것도 있지 않나, 그 이런, 말도 맞는데, 일단은 예. 같이 그렇게 OTT를 볼 수 있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영화관을 한번 갔다 온다. 이거. 시작을, 시작을. 그렇네요. 그렇게 구분을 하면은 할 말은 없지만, 요즘에는 굳이 영화관 데이트 영화 같이 보실래요? 그건 이미 이런 데이트를 하나 연인이잖아. 싶기도 연인 아닌 하고. 사이들은 영화관을 보통 영화관을 가면서 시작했잖아요. 하여튼 근데 그것도 좀 요즘도 그러나 저는 약간 아재스러운가? 제가 아재스러운가? 의문이 있어서, 예. 요새는 그냥 뭐 진짜 자만추 개념으로 OTT부터 보고 시작하는 건가? 아니면 OTT를 각자 보고 와서 그걸로 얘기를 하는 거죠. 무빙 아, 보셨어요? 이런 거 있잖아. OTT도 당연히 맞아요. 그리고 TV도 더 엄청 옛날에 비해 엄청 커졌잖아요. 그 홈 시어터를 지금 거의 할 수 있는 집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영화관 못지않은 이게 영화를 볼 수 있는 환경들이 많이 생긴 것도 같아요. 그것도 좀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저도 뭐 두 분이 말씀해 주셨고, 저도 좀 이어가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여러분보다 좀 야박하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티켓 가격에 어, 대해 말하고 싶은 거죠? 적정 그, 가격. 네. 예. 네. 저는 뭐 조조 할인 5천 원 하던 시절이 계속 뇌리에 박혀 있어서인지, 음, 어, 요즘, 여러분도 훨씬 더 여박하게 한 조조는 기껏해야 6, 7천 원 정도, 예. 그리고 일반은 많아봤자 8천 원, 9천 원 정도가 좀 적당해 보여요. 음. 물론, 그때와 지금의 물가는 다르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극장, 뭐, 영화 산업 종사들은 뭐 너무 양아치 아닙니까? 염치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나라 얘기할 수도 이래서 한데 뭐 이런 말 하고 있겠죠. 아주.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근데 있겠죠.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렇게 위기라고 하고 뭐 한국 영화 위기로 극장이 다 죽는다고 이렇게 징징거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건 저는 좀 더 낮춰도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처럼 그런 식으로 심리적 한계까지 딱 마지노선까지 간 걸로 하면 오히려 저는 회복이 안 될 것 같고 음. 좀 더 그 깎아서 사람들이 예전에 코로나19 이전의 물가 가격을 무리해서라도 내려서 좀 관객을 끌어모으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음. 하네요. 티켓 값은 뭐 좀 답은 다 공감하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과연 티켓 값이 다일까요? 그 음.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 티켓 값은 말 그대로 그 극장가 뭐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같은 어떤 극장 자체 브랜드의 음. 가격 책정의 문제인 거고 음. 이건 어떤 유통사의 입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면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는 없는지,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한국 영화의 위기를 초래한 건 없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기에 뭐 올해 작년부터 외국 영화만 흥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큰일이다. 한국 콘텐츠 위기다. 한국 콘텐츠 몰락하는 거 아니냐? 음, 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들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OTT를 봐라. 거기에 얼마나 인기 있는 콘텐츠가 많냐? 이렇게 말들을 하죠. 예. 그렇죠. 그렇죠. 몇 년 사이에 뭐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를 보면은 한국 콘텐츠의 인기가 꽤 높습니다. 뭐 오징어 게임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카지노, 뭐 더 글로리 등 그 OTT에서 한국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경우가 요즘 많아지고 있죠. 맞아요. 예. 그렇게만 보면은 OTT에서 이런 인기를 보면은 한국 콘텐츠 자체의 위기라기보다는 한국 극장 개봉 영화만의 위기로 보이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근데 전 15,000원짜리를 주고 볼 컨텐츠 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음, 한국 영화가, 요즘에 나온 한국 영화가. 그래서 그, 전반적으로 OTT를 보면 훨씬 더 재밌는 영화가 있는데, 재밌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거를 15,000원이나 주고 가서 그걸 볼 만한 컨텐츠가 아니라는 거죠. 대신 그러면은 왜 다른 외국 영화들은 뭐 손익분기점을 넘고 스즈메 문단속이든 그 아까 말했던 슬램덩크든 그거는 성공을 했느냐. 500만이 넘고 이렇게. 재밌으니까 보는 거죠. 똑같은 15,000원 주고라도. 뭐 기생충 얘기도 하셨지만 기생충 같은 경우도 좀 감독이 봉준호고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데 저는 그 외에 이후에 이제 작년 올해 있었던 한국 영화들의 뭔가 물론 흥행의 결과가 이 컨텐츠의 질을 담보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범죄도시 3가 정말 좋은 콘텐츠인지는 논의를 하더라도 1,000만이 넘었다고 이게 좋은 콘텐츠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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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어. 저는 전반적으로 한국 영화의 위기론이 있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한국 영화의 콘텐츠의 창의적인 문제다. 음, 음, 스토리나 이런, 그래서 본 듯한, 뻔한, 그리고 너무 배우들이 너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뭐 황정민, 송강호 이런 배우들이 이제 그렇죠. 좀 뭐, 맞아요. 그분들이 연기를 당연히 잘하지만, 그분들만 영화관에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뭔가. 물론, 예, 그 흥행을 담보하는 아니지만, 그는 스타 파워가. 그래서 전 전반적으로 한국 영화, 제 생각에 원인은 뭔가 안전한 길을 가려고 하는 약간 제작자나 투자사들의 약간 그런 시스템의 약간 한계일 수도 있고 같고, 음. 이건 예. 솔직히 뭐 다음 질문하고 좀 미리 좀 답을 하신 것 같아서 좀 그런 음, 느낌이 있는데 뭐 원래 이렇게 질문을 넘어가려고 예, 했어요. 예. 그렇게 콘텐츠의 위기가 아니라 한국 영화만의 위기라는 건 뭐 다 동의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뭐 다들 그 문적도 방금 얘기했지만 한국 영화 자체 질적 하락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음.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하는 주장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뭐 문제가 어느 정도 대답을 했지만, 뭐 그 두 사람은 오늘날 한국 영화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컨텐츠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질적 그게 하락일 수도 있지만, 왜냐면 계속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전에는 티켓 값이 싸니까 봤던 거죠. 티켓 값이 낮은 만큼 기대치도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OTT가 그만큼 잘 되는 건 어떻게 보면은 한 번만 회원 가입하면은 내가 뭐 더글로리 보고 하는데 돈 또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공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회원 가입만 하면 우리는 유료 요금제지만 그리고 무제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크게 안 하고도 조금 괜찮은 게 나오면은 더 만족스럽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예전만큼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예전에 50% 이상을 투자하는데 예전만큼의 감동이지 더 뭐 대단한 감동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만족감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하면서 오는 뭐 어떤 괴리감 그런 거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거 말고 또 말할 게 있나요? 아,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OTT에서는 어마어마한 대작들이 많이 있잖아요. 외국에서 만든. 그렇죠. 예, 이제 하여튼 영화를 그냥 쪼개서 드라마화 시킨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그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굳이 영화관에서 볼 필요가 있느냐. 한국 영화가 개봉을 하면? 전 거기에 이제 한국 영화 한계가 요즘 이제 드러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물론 이거는 음,
한국 영화 종사자들한테 엄청난 숙제이자 과제가 되는 건데 어쩔 반성해야 수 될 없지 부분이 않나. 분명히 있다고 봐요.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이제 이 문제점 중 하나가 최근에 그 가문의 영광 시리즈 또 그 개봉 하나 했잖아요. 새로운 거. 그렇죠. 예, 예. 이게 물론 한국 영화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게 뭐 흥행한 영화를 재탕 삼탕 뭐 스피노프 막 이러면서 다 리부트하면서 다시 만들긴 하는데 가문의 영화 이게 코미디 영화인데 이게 좀 유명한 배우를 모시고 이 뭔가 이게 삼류 코미디 웃기지 않는 코미디를 하는 그런 영화들.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흥행했다고 또 만들면 그냥 무조건 봐주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닌데 예전에 흥행했 왜냐면 근데 지금 그런 영화를 여전히 만들고 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웃겼어요. 예. 음, 저는 우리나라 코미디 영화 같은 좀 그런 게 좀 있는데 안 웃긴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 배우들은 유명한 배우 쓰고 근데 안 웃겨요. 뭐 웅남이 같은 것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죠. 그래서 배우들도 큰 좀 유명한 배우 했는데 전혀 뭐 웃기지는 않는 뭐 그런 영화들은 좀 이제 좀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차라리 동감합니다. 코미디 음, 자체에 힘을 주는 어떤 스토리 자체에 힘을 주는 영화 같은 거 작은 영화들은 성공한 게 있잖아요. 옛날에 뭐 좀 바람 같은 영화나 뭐 족구왕 같은 예, 영화는 나름의 성공을 충분히 얻었죠. 근데 그 안에서 유명한 배우들은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그런 영화들이 왜 흥행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고 그뭐 배우빨들이나 해가지고 좀 이렇게 여전에 좀 흥행했다고 만들면 알아서 보겠지. 이런 식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건 이제는 좀 근절돼야 되지 않나. 뭐 거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근절까지.